드라마 속 인물이 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3일 동안 한 드라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인물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영래와 종희. 이 두 사람의 감정이 제 안에 그대로 남아서 일상 속에서도 계속 그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깊이 감정이입을 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화면 속 인물이 아니라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그들의 슬픔이 제 슬픔이 되고 그들의 선택이 제 선택처럼 무겁게 다가오는 경험. 오늘 소개할 드라마는 100번의 추억입니다. 1982년 서울 100번 버스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단순히 잘 만든 작품을 넘어서 시청자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이 드라마에 이렇게 빠져들었는지 그 이유를 천천히 풀어볼게요. 처음 이 드라마의 시놉시스를 봤을 때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80년대 배경, 버스 안내양이라는 낯선 소재. 요즘 트렌드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1화를 보는 순간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면에서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어요. 단순히 80년대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 숨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버스 안의 소음, 사람들의 표정, 거리의 풍경 하나하나가 생생했죠. 하지만 진짜 이 드라마의 힘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영래와 종희라는 두 인물이었어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느끼게 됐어요. 이것이 제가 이 드라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왜 이 드라마가 이렇게 강력한 감정이입을 만들어내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배우들의 연기입니다. 특히 그 절제된 감정 표현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드라마들을 보면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슬프면 울고, 화나면 소리 지르고, 기쁘면 웃습니다. 물론 그것도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100번의 추억의 배우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이들은 감정을 억누르고 참습니다. 그리고 그 참아내는 과정 자체가 시청자들에게는 더 강렬한 감정으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장면이 있습니다. 영래가 종희에게 하는 대사였죠. 종희가 추억은 떠나버린 버스예요 라고 말하자 영래가 대답하죠.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간다면 그 친구를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종희의 입장에서 오열했어요. 종희로서 이 말을 듣는다는 것, 자신이 영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영래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있었는지 뒤늦게 알게 되는 순간, 그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대사를 듣는 종희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어요. 울음을 참고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을 것 같은데 종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참아내는 표정, 그 미세하게 떨리는 눈빛.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욱더 큰 울림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절제된 연기의 힘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가 그 빈 공간을 자신의 감정으로 채우게 되고 그래서 더 깊이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드라마가 그려내는 우정과 사랑의 방식입니다. 영래와 종희의 관계를 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드라마는 흔치 않죠. 두 사람은 같이 제피를 좋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이것을 단순한 경쟁 구도로 만들지 않아요. 대신 각자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마음과 친구에 대한 마음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 복잡한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래가 제필에게 고백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순간 영래의 표정에는 여러 감정이 동시에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기쁘지만 마음 한켠에는 종희에 대한 미안함, 또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망설임도 있습니다. 종희를 생각하는 마음과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 미묘한 순간을 은담이 배우가 너무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사랑 표현 방식도 독특합니다. 화려한 장면도 없고 자극적이고 직접적인 스킨십도 거의 없습니다. 대신 눈빛 말투, 작은 행동들로 감정을 전달하죠. 이런 절제된 표현이 오히려 자극적인 영상들에 길들여진 저에게는 여운있고 더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시청자가 그 작은 신호들을 포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물에게 감정이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 모두 진심입니다. 누구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타이밍이 맞지 않고 상황이 어긋날 뿐이죠. 이것이 이 드라마를 더욱 아프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현실의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의 아픔은 누군가의 악의가 아니라 단순히 어긋난 타이밍과 헤아리지 못한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세 번째는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디테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미스코리아 대회 장면이 나오죠. 실제로 1989년 미스코리아 지는 오현경, 선은 고현정이 됐었죠. 그리고 당시 참가자들은 모두 이른바 사자머리라고 불리는 부푼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런 헤어스타일을 재현하지 않았어요. 일부 팬들께서는 이것이 고증오류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자머리를 그대로 재현했다면 아마도 그 장면은 다소 우스꽝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청자는 인물이 아니라 헤어스타일에 집중하게 됐을 것입니다. 감정이입이 깨지는 순간이죠. 이 드라마의 제작진은 완벽한 고증보다 감정의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시청자가 인물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절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드라마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화려함보다 진실을, 자극보다 울림을 선택한 것이죠. 40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 드라마는 시대를 초월하는 감정을 담아내는 데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영래와 종이의 감정에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는 것이죠.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청춘의 모습. 이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청춘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100번의 추억에 빠져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배우들의 절제된 연기, 현실적인 관계의 묘사, 그리고 감정의 진실을 우선시하는 제작진의 선택.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시청자가 깊이 감정이입할 수 있는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나면 며칠 동안 여운이 남을 것입니다. 영래와 종이가 계속 생각날 것이고 그들의 선택에 대해 곱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삶과 관계들을 다시 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좋은 드라마의 힘입니다. 단순히 재밌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잔잔한 물결을 만드는 것. 화려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깊이 남습니다. 드라마를 다 보신 후에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떤 장면에서 가장 감정이입이 됐는지, 어떤 대사가 마음에 남았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번 버스에 올라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이 여러분에게도 오래 남는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랄! 10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오랄! 난 서정이. 잘 부탁한다.